자, 첫 번째 문제죠. 지금 보시면 이제 숫자를 이제 두 개를 입력해달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인트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문제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 풀 때 백중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부여되거든요. 조건이 부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A와 B가 주어지는데 뭐 A는 뭐 0보다 크고 일단 B는 뭐 10보다 작다라고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그러니까 얘는 최근에 조건이 사라졌나요? 원래는 이제 요게 롱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롱이 아니라 인트를 쓰면 에러가 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저는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로그인해서 문제를 풀긴 했지만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가입이 안 돼. 됐다. 자, 저는 뭐 이거 문제 풀었지만 이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숫자를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캐너 해가지고 숫자를 두 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 인을 사용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두 개 입력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를 입력받아가지고 우리가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는 거, 그죠? 그래, 아까 제가 문제를 요거랑 요거 말고 다음 문제는 헷갈렸습니다. 요 문제는 그냥 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자, 여튼간에 숫자를 두 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변수를 두 개를 쓰면 되겠죠. n1이라고 쓰고 sc next int 그 다음에 next int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 입력받은 거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 스캐너 썼으면 반드시 뭐 해라? 다 썼으면 문을 닫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입력받으면 30이라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백중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 제출 있죠, 제출. 제출 눌러가지고 여기에 보면 언어가 C++로 돼 있는데 요거 자바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바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코드 있죠? 이거 붙여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출 눌렀을 때 얘가 채점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채점이라는 걸 했을 때 얘가 이제 뭐 틀린다거나 하면 오답 처리가 돼요. 오답 처리. 이거 채점 중이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통과되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백중 같은 경우는 문제를 여기서 풀지 마시고 인텔리제이에서 문제 푼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를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자, 지금 첫 번째로는 코드를 이렇게 썼죠.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써볼 거예요. 요거 지울게요. 풀었더라도 보세요. string input이라고 쓰고요. sc next line.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문장을 받는 거죠. 근데 문장을 받는데 여기서 제가 next line 한다, next line input 통해서 입력을 받았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put. 지금 제가 어떻게 입력을 받을 거냐면 숫자를 입력받을 때 10, 쉼표 20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겁니다. 또는 이거를 10 띄어쓰기 20 이런 식으로 입력받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쉼표 또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쪼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문장 하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문장들이 되겠죠. 그럼 문장들은 변수에 넣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그죠?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배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nput 한 다음에 split이라는 입력 전용 그러니까 문자열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다? 내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입력받은 문자열을 쪼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걔네들은 뭐다?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tring input bit라고 할 거예요. bit는 이제 조각들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받으면 이제 입력받은 거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제 쪼개겠다. 그죠? 그래서 적어드리면 스플릿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예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뭐한다?
쪼갠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쉼표. 얘는 뭐예요?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겠다. 쉼표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쪼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한 번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안 쓰고도 자, 여기다가 그냥 스플릿을 바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써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nput bits 출력하면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그럼 실행했을 때, 자, 제가 이거 입력을 해볼 건데, 입력하면 일단 입력은 되지만 여러분들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해당 얘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문장이 아니라 문장들이기 때문에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객체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rrays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to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입력받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10과 20이 입력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rrays toString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얘한테 넘기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자, 근데 지금 10과 20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예요? 문장입니다. 그죠? 문장. 왜냐면 우리가 스트링으로 받은 거잖아요. 문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int n1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input bits를 쓸 건데, bits에 0번째로 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0번째는 뭐예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문자열. 자, 딴짓하지 말고 보세요. 자, input bits 0번째라는 거는 문자열인 거죠. 그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n1이라는 거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한다? 형 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즉, 문장인데 이 문장 10과 20을 뭐 해야 된다?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를 정수로 형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법을 쓸 수 있냐면, 자, integer parseint라는 게 있어요. 인티저 파스인트를 쓰게 되면 요 문장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장이죠. 문장 10. 여러분 10과 20을 입력한다고 하면 그 해당 문장을 숫자, 정수로 형 변환이 가능해요. 자, 마찬가지로 n2라 쓰고 1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n1 플러스 n2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10 띄어쓰기 20 엔터 치게 되면, 자, 보이죠? 30이라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어디다? 백준한테 주는 거예요. 제출해서 자바 선택한 다음에, 자, 맞았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출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죠. 백준 같은 경우는 스캐너를 사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캐너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중 이렇게 나오는데 채점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뭐 틀렸다고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입력 형태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드 자체는 틀린 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입력을 할 때 얘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코드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했던 그냥 N1과 N2 두 번 입력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